개인회생 상담하다 보면 수입은 있는데 저도 가능한 거죠? 이 질문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개인회생은 수입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막연히 될까요? 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차근히 보자는 거죠.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처음부터 확인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파산, 워크아웃 같은 제도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죠. 변호사님,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면책 후 5년 이내라면 기간 안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했다가 중간에 기각되거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요? 네, 면책을 받은 게 아니라 기각되거나 중간에 끝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재산인데요. 집이 있긴 한데 잘 안 팔려서 그냥 개인회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개인회생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더라도 재산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시세가 4억 2천만 원이고 담보대출이 3억 3천만 원이라면 집을 정리했을 때 남은 금액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빚이 6천만 원이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재산을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안 팔린다라는 사정보다 계산상으로 정리가 가능한지가 먼저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개인회생을 해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 기준. 이 질문 정말 많죠. 이 알바도 되고 프리랜서도 되고 플랫폼 소득도 되는 걸까요? 소득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실제로 존재해야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요? 네,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고요. 파산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소득이 있긴 한데 너무 적으면요? 네, 월 소득이 대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 여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료 종류와 설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비면책 채권이죠. 말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세금, 양육비,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비면책 채권이 조금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채무가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보다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채무가 1억 9천만 원인데 그중 일반 채무는 3천만 원, 비면책 채무는 1억 6천만 원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빚보다 그대로 남는 빚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면책 채권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비중이 너무 커지면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맞는 선택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조건이 맞아도 빚이 너무 많으면 애초에 개인회생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리 다른 조건이 괜찮아도 전체 채무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최근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재산이 빚보다 더 많았다거나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고 탕감 안 되는 빚이 대부분이거나
또 전체 빚 규모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구조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대가를 고민하기보다 아예 다른 절차가 더 맞는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혼자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정리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개인회생은 감이 아니라 구조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혼자서 계속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이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씩 기준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